돈만 받고 뭐 한 거예요? 아버님은 방치하고 언니는 미용실 갔다 온 거예요?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신우이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기가 안 나?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저를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하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 이렇게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털어놓는 건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거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제가 5살 때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저와 남동생을 키우셨습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저는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과 동시에 완전한 가족에 대한 동경을 품게 되었습니다. 26살이 되던 해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남편과 사귀면서 가장 걱정했던 건 시부모님을 뵙는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시아버지 혼자 오셨는데 생각보다 온화한 인상의 분이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시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혼자 2남매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앞으로 우리 며느리 잘 챙기겠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 눈가가 붉어지셨고 저도 울컥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시아버지는 정말 세심하게 저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제게 시아버지는 진짜 아버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리웠던 아버지의 사랑을 뒤늦게나마 받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아버지는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저를 친딸처럼 챙겨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혼자 사셨지만 정정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주말엔 등산도 다니셨습니다. 건강해야 너희한테 짐 안 된다는 게 시아버지의 지론이셨습니다. 그런 시아버지를 보며 저는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계셨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시누이도 한 분 계셨습니다. 남편보다 3살 위인 시누이는 이미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도 처음엔 저를 잘 대해줬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가족은 정말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결혼 2년 차 저희 부부는 처사이를 가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손주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출산 후에는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대주셨습니다. 내 손주 낳느라 고생한 우리 딸 하시며 웃으시던 시아버지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행복한 날들이 계속될 줄만 알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셨고 저희 부부도 아이를 키우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동료들과 골프를 갔고 시아버지는 아침 일찍 등산을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오후 2시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급히 딸을 이웃집에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이미 남편과 시누이가 와 있었습니다. 남편 얼굴은 창백했고 시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물었지만 남편도 정확히는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등산 중에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것, 다행히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빨리 119가 불렸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평소 그렇게 건강하시던 시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일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전화로 손주 보러 내일 갈게 하시던 분이 이렇게 생사의 기로에 서 계시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피곤한 얼굴로 나오셨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질 예정이고 면회는 하루에 2번만 가능합니다. 중환자실에 계신 시아버지는 정말 약해 보이셨습니다.
온몸에 연결된 튜브들, 기계 소리, 창백한 얼굴.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희의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저는 교대로 병원을 지켰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시아버지는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잘 못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뇌손상으로 인한 언어장애가 있습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편마비였습니다. 한 달간의 입원 치료 끝에 시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지 못하셨고 식사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매일 재활치료를 받으셨지만 진전은 더뎠습니다. 시아버지는 점점 우울해지셨습니다. 평소 그렇게 활동적이고 긍정적이시던 분이 침대에만 누워 계시니 무기력해지셨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럴 때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며 위로했지만 시아버지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퇴원을 권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희 가족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아버지를 어디서 어떻게 모실 것인가? 요양병원에 보낼 것인가 아니면 집에서 모실 것인가? 집에서 모신다면 누가 돌볼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저 그리고 시누이. 셋이 둘러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선택지는 세 가지야. 첫째,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 둘째,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서 아버지 집에서 모시는 것. 셋째, 우리 중 한 명이 직접 모시는 것. 남편은 각 선택지의 장단점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요양병원은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아버지께서 원하지 않으실 거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 시아버지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을 때 나를 요양병원에 버릴 셈이냐며 서운해하셨습니다. 병원 생활만으로도 너무 답답하셨던 시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비용은 한 달에 약 250만 원 정도.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시아버지 연금과 저축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돈으로 아버지를 편하게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잠깐만, 그럼 아버지 돈을 다 써버린다는 거야? 조금 날카로운 톤이었습니다. 남편이 당연하지, 아버지 돈으로 아버지 케어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자 시누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시누이가 제안을 했습니다. 오빠 옳게. 내가 아버지 모실게. 시누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집에서 애들 봐주는 것 말고는 하는 일이 없잖아. 아버지 모시는 거 내가 할 수 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누나 진심이야?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시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근데 남이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게 낫잖아. 나도 아버지 딸이고. 듣기에는 정말 효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덧붙인 말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대신 요양보호사 쓰려고 한 돈, 그거 나한테 줘. 내가 아버지 돌보는 거니까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 모시는 건 효도인데 돈을 받는다고. 시누이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빠는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잖아. 옳게도 애 크면 다시 일할 거잖아. 근데 나만 아버지 모시면서 시간 다 쏟으면 나는 뭐 해먹고 살아? 시누이의 논리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갔습니다. 실제로 시아버지를 돌보는 건 전업이나 다름없을 테니까요. 저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언니, 그럼 요양보호사랑 언니가 함께 아버님을 돌보는 건 어떨까요? 언니도 쉴 수 있고 전문적인 케어도 받으실 수 있고. 하지만 시누이는 단호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 요양보호사는 필요 없어.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누나 매일 아버지 돌보는 거 생각보다 힘들 거야. 목욕도 시켜드려야 하고 식사 보조도 해야 하고 화장실도 도와드려야 하고 게다가 재활운동도 계속 시켜드려야 해. 진짜 할 수 있겠어? 신우이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아버지 친딸인데 못하겠어? 그리고 나 애들 둘 키우면서 온갖 거 다 해봤어. 아버지도 똑같아. 오히려 남이 하는 것보다 내가 더 정성껏 할 수 있어. 결국 신우이가 시아버지를 모시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조건은 이랬습니다. 요양보호사 비용으로 책정한 월 250만 원을 신우이에게 주고 신우이가 시아버지 집에서 매일 와서 돌본다. 필요한 의료비나 생활비는 별도로 시아버지 통장에서 지출한다. 저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혈육이 돌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아버지께서 딸이 돌봐준다니 좋다고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퇴원날 시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신다는 것에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시아버지 집은 남편과 시누이가 자란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시아버지가 편하실 수 있도록 안방을 정리하고 병원 침대와 휠체어도 준비했습니다. 화장실엔 안전 손잡이도 설치했습니다. 첫 주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시누이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아버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오전엔 간단한 재활운동을 돕고 점심 먹이고 오후엔 TV도 같이 보고 그랬습니다. 저와 남편도 퇴근 후에 들러서 시아버지를 뵙고 시누이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시누이는 보라고 내가 잘하고 있지? 하며 뿌듯해했습니다. 실제로 시아버지도 만족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하시며 웃으셨고 시누이도 열심히 돌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안심하고 각자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반쯤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올케 미안한데 오늘 오후에 급한 일이 생겨서 아버지 좀 봐줄 수 있어? 금방 다녀올게.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시누이도 자기 집안일이 있을 테니까요. 그날 저는 딸을 데리고 시아버지 댁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반가워하셨지만 조금 지쳐 보이셨습니다.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제가 물으니 시아버지는 응, 딸이 해놓고 갔어 하셨습니다. 식탁을 보니 라면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금 의아했지만 하루쯤은 그럴 수도 있다 싶었습니다. 시누이는 저녁 무렵에야 돌아왔습니다. 미안해, 생각보다 일이 오래 걸렸어. 덕분에 일 잘 봤어. 무슨 일이었냐고 물으니 친구가 급하게 도움을 청해서 라고만 했습니다.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그런 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올케, 오늘 병원 가야 해서 올케, 애들 학교에 급한 일이 생겨서 올케, 오늘 남편이랑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제가 시아버지를 봐드려야 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시누이도 자기 가정이 있고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남편에게 말하니 누나도 힘든가 보다. 우리가 도와주자고 했습니다. 저도 시아버지를 진심으로 아꼈기에 기꺼이 도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마다 시아버지 상태가 조금씩 방치된 느낌이었습니다. 머리가 며칠째 감지 않으신 것 같았고 옷도 며칠째 같은 옷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아버님, 요즘 언니가 매일 오시나요? 시아버지는 잠시 뜸을 들이시다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요즘은 바쁜가 봐. 아침에 왔다가 금방 가고 저녁에는 안 올 때도 있어. 그 말에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여보, 누나가 요즘 너무 자주 빠지는 것 같아. 아버지도 제대로 케어가 안 되는 것 같고. 남편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누나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 남편이 시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누나, 요즘 너무 자주 부탁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 제대로 돌보고 있는 거 맞아? 신우이는 발끈했습니다. 오빠는 뭘 알아?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 가끔 급한 일 있어서 올케한테 부탁하는 게 뭐가 문제야? 오빠는 회사만 다니면서 뭘 아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신우이의 기세에 눌린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빠서 시아버지를 자주 뵙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책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요양보호사를 쓰자고 다시 제안했습니다. 언니도 힘드실 텐데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하루 몇 시간이라도 쓰는 게 어떨까요? 그럼 언니도 좀 쉴 수 있고 아버님도 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고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안 돼. 요양보호사는 절대 안 써. 남이 우리 아버지 돌보는 거 나는 싫어. 제가 그래도 언니 혼자 하기엔 힘드실 것 같은데요 라고 하자 신우이는 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올케는 내가 못한다는 거야? 나는 잘하고 있어. 그리고 말했잖아. 요양보호사 쓸 돈 나한테 주기로 했다고. 그 약속 지켜야지. 내가 더 잘 돌볼 수 있어. 그 말을 들으니 뭔가 느낌이 왔습니다. 신우이는 시아버지를 돌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아까운 거였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쓰면 그 돈이 신우이에게 오지 않으니까 절대 쓰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았습니다. 신우이는 매달 250만 원을 정확히 챙겨갔습니다. 월초가 되면 오빠 이번 달 돈 보내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통장으로 송금하면 잘 받았어라는 짧은 답장만 왔습니다. 돈 받는 건 철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아버지 케어는 점점 소홀해졌습니다. 제가 가면 냉장고가 텅 비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신우이가 장을 보지 않은 거였습니다. 언니 장 봐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 깜빡했네. 내일 할게라고 했지만 다음에 가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시아버지의 약통을 확인했습니다. 약이 제때 복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 드셔야 하는 약인데 아침 약만 놓여 있고 점심, 저녁 약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버님 약은 드셨어요? 하면 딸이 안 가져다 줘서 하셨습니다.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신우이는 제대로 돌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잠깐 들러서 대충 밥 차려놓고 가고 저녁에는 아예 안 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매달 250만 원은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시아버지를 사랑했고 시아버지가 편하셨으면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우이의 태도는 점점 더 뻔뻔해졌습니다. 마치 제가 당연히 도와야 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올케, 오늘도 좀 부탁해. 나 약속 있어서라는 식이었습니다.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언니, 도대체 무슨 일이 그렇게 많으세요? 신우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냥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많아서라고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상했습니다. 석 달째 되었을 때 저는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은 시아버지 댁에 가고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부탁하는 횟수가 너무 많아져서 거의 제가 반 이상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삶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고 저만 온전히 부담을 떠안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신우이가 연락도 없이 그냥 안 왔습니다. 오전, 오후, 저녁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전화하셔서 딸이 안 오는데 어쩌지 하셔서 제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시아버지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드시고 계셨습니다. 밥을 해드리고 약을 챙겨드리면서 신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몇 번을 더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연락도 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저녁 늦게 신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 급한 일 있었어. 내일은 갈게. 그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왜 연락을 안 했는지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뭐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오늘 누나 연락도 없이 안 왔어. 아버지 하루 종일 굶으신 거야. 이게 말이 돼? 남편도 황당해했습니다. 내가 누나한테 강하게 말할게. 다음 날 남편이 신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신우이는 변명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어제 진짜 급한 일 있었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가야 했거든. 정신없어서 연락을 못했어. 그럴듯한 변명이었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뭐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급하면 최소한 문자라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 오늘 못 가요. 올케한테 부탁했어요. 라는 한 줄이면 되는 건데요. 그것조차 안 한 건 그냥 까먹은 거거나 신경 안 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아이가 아파서 남편 일로.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제가 뛰어가서 시아버지를 돌봐야 했습니다. 더 화가 났던 건 신우이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한다는 거였습니다. 올케, 내가 바쁠 때는 당연히 올케가 좀 도와줘야지. 우리 시댁 아니야?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는 투였습니다. 한 번은 따져 물었습니다. 언니, 그럼 제가 언니 대신 돌보는 날엔 제가 돈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신우이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올케,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한 가족인데 그렇게 돈 계산하려고 그래? 저는 황당했습니다. 신우이는 아버지 돌본다고 매달 250만 원을 받으면서 정작 제가 대신 돌보는 날에 대해서는 가족인데 돈 계산하냐고 하는 겁니다. 이중잣대였습니다. 그 대화 이후로 신우이와 저는 관계가 서먹해졌습니다. 전화 통화도 최소한으로만 했고 만나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 때문에 참았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 불편한 기색을 보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시아버지도 눈치를 채신 것 같았습니다. 너희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나 때문이지? 하고 조심스럽게 물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아버님. 괜찮아요라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런 시아버지를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병으로 힘드신데 자식들 때문에 걱정까지 하시다니. 저는 더욱 열심히 돌봐드렸습니다.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볼 때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돌봐드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습니다. 신우이는 돈만 받고 뭐 하는 거지? 정작 돌보는 건 내가 하는데. 남편도 미안해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누나 때문에 당신만 고생이야. 하지만 남편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친누나인데 강하게 나무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버지를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있었습니다. 제 인내심도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넉 달째, 5달째.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신우이는 점점 더 자주 빠졌고 저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시아버지 돌봄에 쏟았습니다. 어느 날은 시아버지 집에 갔는데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빨래를 돌렸습니다. 한 번에 다 할 수 없어서 2~3번 나눠서 돌렸습니다. 그 사이에 시아버지 점심도 준비하고 약도 챙기고 방 청소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제 모습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피곤해 보여.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해하면서도 화를 냈습니다. 누나가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돈은 받으면서 빨래도 안 하고. 하지만 남편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누이에게 전화해서 따지면 시누이는 바빴어. 미안해라고 하거나 그럼 오빠가 해봐. 얼마나 힘든지라며 오히려 역정을 냈습니다. 남편은 누나와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욕도 문제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일주일에 2~3번은 씻으셔야 하는데 시누이는 한 달에 1~2번 겨우 시켜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갔을 때 시아버지께서 며칠째 못 씻었다고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목욕은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자 어른을 혼자 씻기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주말에 와서 함께 했습니다. 화장실로 모시고 옷을 벗겨드리고 샤워 의자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씻겨드리는 과정.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씻고 나신 시아버지는 시원하다,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서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자식들에게 이런 신세를 지는 게 죄송하신 거였습니다. 저는 아버님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시누이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라도 버틴다. 고맙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신데 왜 친딸은 이렇게 소홀히 하는 걸까요? 더 화가 났던 건 시누이가 돌아와서 타박하는 거였습니다. 옳게 아버지 옷 왜 이렇게 입혔어? 이거 아버지 안 좋아하시는 옷인데. 옳게 방 정리 왜 이렇게 했어? 아버지가 불편해하실 것 같은데. 타박만 했습니다. 한 번은 참지 못하고 되받아쳤습니다. 그럼 언니가 직접 하세요. 언니가 돈 받고 하기로 한 거잖아요. 제가 왜 대신하면서 언니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누이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옳게,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바쁜 거 알잖아. 너도 시댁 식구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아버지 더 잘 돌보라고 조언해주는 건데. 시누이는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시누이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만 어색하게나마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계속 쌓여갔습니다. 남편도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러다 우리 부부 관계까지 나빠지겠어. 누나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해? 남편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누나와의 관계 때문에 강하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저만 속으로 사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건 안 되는 것 같아. 이러다 나 쓰러질 것 같아. 우리 다시 한번 누나랑 이야기해보자. 요양보호사를 쓰든지 아니면 역할을 확실히 나누든지 해야 할 것 같아.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확실하게 말할게. 이건 정말 아니야. 저희는 시누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 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옳게, 미안한데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아버지 좀 봐줄 수 있어? 오후쯤 갈게. 또 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지만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오전에 딸을 유치원에 보내고 시아버지 댁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셨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시아버지는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괜찮아. 며느리 왔구나. 가까이 가보니 시아버지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머리는 며칠째 감지 않으신 것 같았고 수염도 덥수룩했습니다. 옷은 얼룩이 잔뜩 묻어 있었고 침대 시트도 지저분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씻지 못하신 게 분명했습니다. 아버님, 언제 마지막으로 씻으셨어요? 제가 물으니 시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글쎄, 일주일은 넘은 것 같은데 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화장실을 확인했습니다. 청소가 안 된 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빨래도 쌓여 있었고 쓰레기통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고 싱크대도 더러웠습니다. 시누이는 도대체 뭘 한 거죠? 돈은 매달 받으면서 시아버지를 이렇게 방치했다는 겁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일단 시아버지부터 돌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시누이에 대한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어떻게 친아버지를 이렇게 방치할 수 있지? 돈은 받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가 되었지만 시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언제 오세요? 시누이는 일이 좀 길어져서 저녁에 갈게 하고 끊었습니다. 또 미뤄지는 겁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시아버지 저녁 식사까지 준비해드리고 약도 챙기고 잠자리도 정리해드렸습니다. 그제야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미안해.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내일 갈게. 그 순간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인내심의 끈이 끊어진 겁니다. 언니,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는데 그래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해서.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시간 가는 줄 몰랐네. 그리고 이따 미용실도 가야 해서. 미용실. 친구 만남. 그게 이유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미용실이요? 친구 만남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놀라서 저를 쳐다보셨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언니, 아버님이 일주일째 제대로 못 씻으셨어요. 머리도 못 감으셨고 옷도 며칠째 같은 옷이시고 방은 온통 지저분하고. 언니는 그동안 뭐 하신 거예요? 돈은 받으면서요? 시누이는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올케, 그게. 내가 바빴잖아. 너도 알잖아. 나도 내 생활이 있다고. 변명이었습니다. 또 변명. 바쁘시면 저한테 미리 말씀하셨어야죠. 최소한 아침이라도. 그럼 제가 오전부터 왔을 텐데. 아버님 혼자 하루 종일 방치되신 거 알아요? 제 목소리는 이제 소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누이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올케,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최선. 이게 최선이라는 겁니까? 최선이요? 언니가 한 게 뭐가 있는데요? 저 혼자 다 하고 있잖아요. 빨래도 제가 하고 청소도 제가 하고 장도 제가 보고 요리도 제가 하고. 언니는 돈만 받아가시잖아요. 제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누이가 끊어버린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괜찮아. 진정해. 하지만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간 쌓인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와. 나 못 참겠어. 남편은 제 목소리의 심각함을 느꼈는지 알았어. 지금 간다 하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남편이 도착할 때까지 저는 시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며느리야, 나 때문에 너희가 힘들구나. 미안하다. 저는 울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잘못이 없으신데 왜 미안해 하시는 걸까요?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상태, 시누이의 태도, 오늘 있었던 일. 남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나가 미용실 갔다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누이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시누이가 들어왔습니다. 방금 미용실에서 온 듯 머리가 새로 파마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언니, 저는 소리쳤습니다. 지금 그 머리가 뭐예요? 아버님은 일주일째 머리도 못 감으시는데 언니는 미용실에서 파마하고 오신 거예요? 시누이도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나는 머리도 못하냐? 나도 사람인데.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몇 달간 참아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신우이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언니는 사람이면서 아버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언니 머리는 중요하고 아버님 머리는 안 중요해요? 신우이가 뭐라고 대꾸하려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손이 움직였습니다.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흔들었습니다. 돈만 받고 뭐 한 거예요? 아버님 방치하고 언니는 미용실이에요? 이거 놓으라고.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저를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하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정말 너무해요. 너무하다고요. 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신우이도 울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너는 몰라. 남편이 우리를 떼어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신우이는 벽에 기대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서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만들 해라.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제발 그만 싸워라. 나 때문에 너희가 이러는구나. 차라리 내가. 시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모두 정신이 들었습니다. 신우이도 저도 울며 시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님 죄송해요. 하지만 그날 터진 감정의 골은 너무 깊었습니다. 그날 밤 신우이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를 달래고 재웠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 미안하다, 내 때문에 하셨습니다. 저희는 아닙니다. 저희 잘못입니다 하며 위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누나한테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당신이 이렇게 힘들었던 거야. 남편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결정해야 할 것 같아. 이대로는 안 돼. 아버님도 힘드시고 우리도 힘들고 누나도 힘들다고 하니까 뭔가 바꿔야 해. 요양병원은 시아버지께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우이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처음부터 했어야 했던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신우이를 만났습니다. 저도 함께 갔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어제는 미안했어. 하지만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신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솔직히 말할게. 누나가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 돌보기 힘든 거겠지. 나도 이해해. 쉬운 일이 아니니까. 남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나도 힘들었어.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근데 내 생활도 있고 애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버지만 24시간 돌볼 수는 없잖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서 우리가 결정했어. 앞으로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기로. 신우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나한테 주던 돈은?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요양보호사한테 가는 거지. 누나, 돈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니지.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기 위한 거잖아. 신우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의외로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언니가 힘들었던 거 저도 압니다. 다만 힘들면 미리 말씀하셨어야 했어요. 저희가 함께 방법을 찾았을 텐데. 돈만 받고 책임은 안 지시는 것처럼 보여서 화가 났던 거예요. 신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돈만 챙긴 것 같아 보였을 거야. 근데 나도 나름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자꾸 올케한테 부탁하게 됐고. 미안해. 그날 우리는 화해했습니다. 완전히 풀린 건 아니지만 최소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누이도 힘들었다는 것,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 시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셔서 아버님 돌봐드릴 거예요. 전문가시니까 더 잘 돌봐드릴 수 있을 거예요. 시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그래, 너희가 편한 대로 해라 하셨습니다. 몇 달 후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다. 전문가한테 맡기니까 나도 편하고 너희도 편하고.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저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그 생각했어요, 아버님.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요양보호사를 썼어야 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진짜 돌봄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가족이 돌보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